네, 미국의 9월 CPI가 예상보다 높은 수치가 발표가 되면서 이 금리 인상 압박이 커졌는데요. 이 아무래도 고물가 경기 침체 우려가 더해지면서 국내 증시의 높은 변동성 더욱더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먼저 이 박수영 뉴스캐스터와 함께 현재 시장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영 캐스터, 이 부진한 시장 상황 속에서 개인 투자자들 떠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급등하는 금리에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격화하고 있고 여기에다가 영국 채권 시장에 대한 불안까지 국내외 각종 악재 속에 위험자산 투자 심리가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주식 이제는 쳐다도 안 본다란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증시 대기자금 성격인 투자자 예탁금이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이달 들어 6거래일간 국내 증시 투자자 예탁금은 일평균 50조 7,348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7일과 12일에는 투자자 예탁금이 각각 49조 3,041억 원과 49조 6,471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50조 원 아래로 내려온 건 2020년 10월 이후 2년 만입니다. 이와 함께 일평균 예탁금은 지난 1월 67조 3,680억 원에서 매달 꾸준히 줄어들면서 이달까지 25% 하락하며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더불어 코로나 이후 국내 증시를 대거 저가 매수하면서 반등을 이끌던 동학개미의 화력도 사그라들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국내 증시 순매수 금액이 올 상반기 27조 8,187억 원에서 하반기에 접어든 현재는 3조 8,406억 원으로 86%가 급감했습니다. 이렇게 개인은 주식시장을 떠나고 있지만 외국인은 거꾸로 국내 주식 순매수 행진에 나서고 있는데요.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 13일까지 외국인들은 코스피에서 1조 2,700억 가량을 순매수했고요. 지난달 29일과 30일을 합치면 9거래일 연속으로 총 1조 6,583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같은 기간 개인이나 기관이 각각 3,500억과 1조 4,047억 원을 매도 우위였던 것과 대조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외국인들이 늘 우리 시장과 저울질하는 대만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2020년 이후 올해 초까지만 해도 한국보다는 대만을 상대적으로 더 선호해 왔습니다. 하지만 올 여름 이후에는 좀 분위기가 바뀌어가면서 7월부터는 매도보다 매수가 더 많은 상황인데요. 이는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 여파의 악영향이 TSMC를 보유한 대만의 IT 업황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란 심리가 반영된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개인 투자자들은 떠나고 있지만 말씀하셨듯이 외국인들 이달 들어서만 코스피 시장에서 계속 순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종목들을 산 겁니까? 네, 10월 4일부터 오늘까지 외국인은 계속해서 우리 시장으로의 순매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들을 담고 있는지 보시면요. 1위부터 5위까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LG화학이 탑5에 꼽히곤 하는데요. 1위 삼성전자 5만 5천 원대에서 매수 들어왔습니다. 매일매일 사들이면서 7,496억 원어치 순매수했고요. 2위 반도체 투톱인 SK하이닉스도 함께 담았습니다. 다음 좀 살펴보시면 반도체와 함께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담는 게 포착되고 있는데요. 미래 성장성도 높지만 실적 시즌 호실적이 전망되는 업종으로 꼽히고 있는 가운데 포트폴리오 속에 담아갔습니다. 이렇게 우리 시장 대형 주주를 담아가면서 이제 다시 자금이 들어온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추세적 매수세를 논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분석도 많은데요. 전문가들의 의견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SK증권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론의 감산 발표 이후 외국인의 우리 시장 유입이 지속되고 있다고 봤습니다. 2019년과 마찬가지로 감산이 반도체 주가의 저점 시그널이 될 것이라 분석했습니다. 또 이와 함께 달러 기준 MSI 한국 지수는 코로나 저점 수준에 근접해 있어 가격 매력이 높다라고 봤는데요. 또 이와 함께 또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대외발 마켓 리스크는 부담이 되겠지만 코스피 수급 여건이 개선됐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반도체 중심의 대형주 위주 포트폴리오 구성은 유효하다는 의견 내고 있습니다. CPI가 발표된 이후 양봉 전환한 미국 시장에 힘입어서 우리 시장도 오늘 강한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음 주까지도 지속될 수 있길 바라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시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박소영 뉴스캐스터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시장 포인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위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어제 이 미국의 9월 CPI 예상보다 높은 수치가 발표가 됐지만 이 시장에서는 물가 인상 정점을 예고하고 있다. 다소 긍정적인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예, 시장이 급반등해서 사실은 좀 반가운 부분들이 있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어떤 금리 정점론에 대한 얘기들이 좀 고개를 들고 있다라는 부분은 분명히 제가 반갑게 보여야 되는 부분들이긴 하지만 아직 리스크 자체가 완전히 해소됐다라고 보긴 사실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미국의 구조적인 요인, 그것이 고용시장이라든지 주택시장에서 오는 물가 압력 때문에 근원 소비자 물가 자체가 계속해서 아직도 안 잡히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보게 되면 미국의 금리 인상 사이클, 앞서 정점에 대한 얘기를 드렸지만 여전히 불확실성 자체는 아직 거치지 않았다라는 쪽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 특히 겨울철에 들어가서 유럽의 에너지 문제 이런 것들이 다시 재발이 됐을 경우에는 물가의 어떤 정점 시기 자체가 좀 더 지연될 수 있다라는 부분 자체도 여전히 좀 리스크인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어제 물가 정점론과 관련 또 금리 정점론과 관련된 부분 자체가 주가를 급반등시킨 부분들도 있지만 한편에서 보면 그동안 시장 자체가 고물가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들이 빨리 진정되기를 사실은 좀 원하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발작 증세를 보였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는 좀 시장의 흐름 자체는 어느 정도 물가를 좀 고물가 자체를 인정하고 가는 이런 분위기가 조금 형성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측면, 그러니까 물가에 어떻게 보면은 시장이라든지 경기 자체가 적응해 나가는 이러한 과정이 어저께 어떤 주식시장의 반응이라고 본다라고 하면 물가에 대한 리스크 자체는 앞으로 조금은 좀 완화될 가능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긍정적으로 좀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물가가 여전히 높은 수치를 보이면서 다음 달이죠. 미국 연준 금리 인상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 99%까지 올랐습니다. 그렇게 되면 4회 연속인데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미 시장, 말씀하신 대로 12월 달 FOMC에서는 75bp 인상 가능성이 거의 100% 가까이 입각을 한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어저께 물가가 나오면서 고개를 들기 시작을 한 것이 결국 미국의 정책 금리의 최종 숫자가 결국 4가 아니라 앞에 자가 5자가 지키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5%를 넘어설 수 있다라는 우려감 자체가 상당히 좀 커진 부분들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단적으로 지금 제가 물가 때문에 미국 금리가 당연히 5% 간다라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사실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최근에 물가의 어떤 그런 우려하는 목소리가 여전하지만 또 한편에서 보게 되면 결국 과잉 긴축에 대한 우려도 사실은 점점 고개를 좀 들고 있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내년 미국 경기라든지 또 최근에 보게 되면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각종 신용 리스크 자체가 상당히 좀 부각이 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여기서 연준 자체가 무조건 물가만 보고 금리를 인상하기는 사실은 조금 어려운 구간에 슬슬 좀 다가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12월 FOMC 자체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 시점에서 정말 우리가 얘기하는 피벗, 그러니까 금리 인상의 어떤 속도 전환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나온다라고 하면 결국 우리가 내년 초에 설사 5%대의 어떤 그 정책 금리 수준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어떤 것들이 기대감이 커질 수는 있긴 하지만 연준이 속도를 조절하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우려, 이러한 것들도 상당 부분 희석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보게 되면 12월 FOMC의 어떤 미 연준의 금리 인생 스텝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어떤 경기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코멘트, 이런 것들이 상당히 조금 중요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것이 지금 정책금리도 정책금리지만 그 시중금리니까 국채금리 자체가 결국 정점을 찍고 내려간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의 시장 자체의 상당 부분 안도감을 좀 줄 수 있는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이제 남은 변수는 또 이 기업들의 3분기 실적 시즌이죠. 미국과 우리나라 모두 기업들의 3분기 실적, 이 기대보다는 경계가 큰 상황입니다. 그래도 이 다행히 우려보다 낮게 나온다면은 시장 반등의 요소로 좀 생각해봐도 될까요? 예,
그 시장 펄스 자체가 상당히 좀 낮아진 상황들인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실적 자체가 시장 기대치를 조금 상회한다라면 단기적으로 뭐 시장에는 좀 긍정적인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지금 아직 저희가 이제 좀 안심을 할 수 없는 것들이 뭐 미국 경기라든지 또 글로벌 경기 이러한 흐름 자체는 내년 상반기 중까지는 계속해서 둔화 쪽으로 사실은 대부분 예상을 좀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이제 그렇게 보면 그 3분기 실적이 다소 뭐 서프라이즈가 나온다 하더라도 결국 시장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거는 결국 4분기 또 내년 1분기의 어떤 기업 이익의 흐름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뭐 이번 실적 시즌에 있어서 뭐 어떤 실적이 뭐 시장 질을 상회하느냐 하회하느냐라는 부분도 중요한 부분들이지만 결국 기업들이 향후에 기업 이익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들을 제시해주고 그러한 것들이 시장 기대치에 어느 정도 충족시키냐라는 부분도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결국 경기에 지금 뭐 내년도 경기 자체가 상당히 안 좋다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한 경기의 하강 속도 자체가 과연 정말 빨라질 건지 아니면 진짜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완만한 경기 침체 이러한 것들로 그칠지 이러한 부분 자체가 기업 실적에도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3분기 실적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앞으로의 흐름 이러한 부분들도 조금 더 예의주시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 증시 다행히 한숨 돌린 듯 하지만은 불안감 여전한 상황입니다. 뭐 말씀하셨듯이 추세적 반등 어려운 시장 상황 속에서 어떤 전략 가져가면 좋을까요? 예, 뭐 다행스럽게 오늘 뭐 미국 증시도 그렇고 우리나라 증시도 사실은 좀 반등을 좀 하고 있는 부분들은 좀 긍정적인 것 같고요. 또 최근에 외국인 자금 흐름을 보게 되면 여러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내 주식 시장에서 계속 이제 매수세를 좀 유지를 좀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뭐가 좋아졌다기보다는 아무래도 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국내 주식 시장 자체가 좀 싸졌다라는 측면 자체가 상당히 좀 부각이 된 부분들인 것 같고요. 근데 그 싸졌다라는 것만 가지고 계속 외국인이 우리가 주식시장을 계속 사고 주가가 계속 올라가기는 사실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저희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사실 겨울철에 여러 가지 불확실성 자체가 여전히 좀 남아 있는 상황들이고요. 특히 대표적으로 뭐 유럽 문제라든지 또 중국 뭐 당대위의 어떤 중국 경기 흐름 자체도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들이고 또 미국의 뭐 물가 문제 오늘 뭐 사실은 좀 안도를 했지만 과연 또 11월 달에 또 쇼크가 나왔을 때 과연 시장이 그것을 환호할지도 여전히 조금 불투명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내년 초까지는 조금은 좀 투자 입장에서 보면은 좀 신중한 좀 입장을 좀 견제하는 게 맞지 않을까. 뭐 그러한 불확실성적인 완화가 되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내년 1분기 초에 좀 가시적으로 나온다라고 하면 그때 조금은 더 공격적으로 좀 시장을 대응하는 게 맞는 투자 전략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내년 초까지는 좀 신중한 모습 보여야 된다 말씀 주셨습니다. 이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